네,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 코스닥은 날개를 달고 훨훨 날고 있습니다. 7년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온도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코스피는 또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2060선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답보 상태에 시연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7년 6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단 지수가 72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계속 매기가 더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 종목들을 추려봐야겠죠. 예, 뭐 코스닥 시장, 뭐 코스피랑 딱 비교를 해보면은 확연하게 최근의 흐름들의 그 차이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왜 이렇게 좀 강한가? 근데 뭐 코스닥 시장이 강하다라기보다는 뭐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돋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뭐 그리스의 뭐 그 채무 상환 이슈 이런 부분들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뭐 예전부터 뭐 계속적으로 좀 그 나오면서 시장을 이제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었고, 그리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이제 내일 뭐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고 또 뭐 금통위가 있고 또 뭐 12일 날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스의 뭐 채무 상환과 같은 이러한 그 이벤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큰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시장에서는 항상 얘기를 하죠. 뭐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하는 것을 좀 피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코스닥 시장 쪽으로 이런 불확실성을 그 회피하기 위한 뭐 피난처 역할을 하면서 이쪽으로 좀 매기가 좀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또 최근에 또 시장에 영향을 주었었던 이제 메르스 이제 관련 이러한 그 이슈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고점 찍고 이제 그 좀 꺾이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미친 영향도 이제 일정 정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좀 다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러한 이벤트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좀 지나가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을 경우에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지금과 같이 엇갈린 흐름들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키 맞추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코스닥 시장이 하향하면서 키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제 키를 맞출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관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뭐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뭐 너무 비관적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 시장 뭐 지금 뭐 상대적으로 강하지만은 이것이 뭐 계속적으로 뭐 코스피를 누르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너무 낙관적인 시각도 좀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만기의 영향권 안에서 금통위와 또 그리스 채무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외 변수에 덜 흔들리는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이벤트들이 소멸이 된 이후에는 코스피가 또 한 번 키 맞추기가 나타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동의하시나요, 위원님은? 네,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서서히 실적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6월 초반이기 때문에 좀 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 서서히 실적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주가가 오른 것을 가지고 실적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대부분 다 뭐 성장 스토리, 모멘텀 이런 걸로 오른 것인데 결국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에서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15일을 기점으로 변동폭이 30%로 확대되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30%로 늘게 되면 뭐 신용잔고 높은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크게 보였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깡통 계좌 이런 것들이 쉽게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코스닥 시장은 저는 뭐 며칠 전부터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계속 조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신용융자잔고도 최고치에 달하는 만큼 보수적인 접근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또 크게 오른 업종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화학과 정유, 기계, 건설까지 일제히 반등을 모색하면서 올라올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집중을 해볼까요? 예, 저는 뭐 건설, 뭐 철강, 뭐 지금 이제 말씀해준 업종 중에서 조선주는 이제 좀 빠졌는데 어제는 네네. 또 조선주는 좀 사실 좀 밀리는 이제 흐름이었었기 때문에요. 네. 뭐 이런 그 종목들이 이제 올라간다. 어떠한 의미를 좀 부여할 것인가? 저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좀 부여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코스피 시장을 뭐 주도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어떤 강력한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지금 시장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서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받쳐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좀 낙폭과대,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낙폭과대 업종이었었던 뭐 화학이라든지 뭐 정유, 뭐 건설, 기계, 철강 이러한 그 업종들이 좀 반등을 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 지수가 좀 맞춰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순환 좋게 얘기하면 순환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자율적으로 그냥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지 아직은 지금 이들 경기 민감 업종들이 뭐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강력하게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 안에서 뭐 돋보이는 종목들이 좀 크게 좀 눈에 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좀 저는 뭐 관망하는 흐름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일부 종목군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들 올라오는 것, 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금 경기가 좋은가요? 물론 유동성 장세에서 뭐 경기와 상관없이 종목군들이 오르긴 합니다만 지금 정유주하고 석유화학주들은 뭐 실적 좋다고 오르는 거고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안 좋으면 엄청 깨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실적 좋아봐야 2분기가 피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들 종목에 대해서 뭐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종목군들은 말 그대로 못난이 삼형제가 올라간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들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뭐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이제 밸류에이션 하나뿐인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사라질 만큼 올라버리면 이들 종목에 대한 매력도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보다는 트레이딩 정도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못난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 이미 2분기에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갈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올 조짐조차 보이지 못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삼성전자도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담감을 안고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미 130만 원을 또 한 번 화했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더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은 보지 않겠죠. 근데 바닥에서 만약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또 수익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 뭐 특히 이제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계속적으로 지금 신저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이런 뭐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품질 가격적인 어떤 부분들 환율 이러한 어떤 그 종합적인 뭐 변수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경쟁력이 지금 약화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 과연 지금 이 종목들 지금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다른 종목군 쪽에서는 지금 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지금 올라가기 어려운 이러한 그 종목을 갖다가 좀 그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들고 있는 부분들이 바람직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측면, 저는 또 여기가 뭐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추가적인 어떤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손실을 방지한다는 측면 속에서는 뭐 여기서 지금 뭐 매수는 뭐 당연히 뭐 지금 현재로서 안 될 것이고요. 저는 뭐 조금이라도 좀 반등 나온다고 하면은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바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계속 헤맬지 아니면 바닥을 딛고 일어설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대외적인 악재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면서 이제 좀 빛을 발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미리 유망주를 하나 꼽아볼까요? 예, 뭐 최근 그 뭐 경기적인 어떤 측면들, 그다음에 뭐 뉴스와 관련된 뭐 이런 어떤 그 측면들 속에서 이제 그 뉴스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 가계부채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라고 하는 부분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뭐 제1금융권이라든지 뭐 제2금융권에서의 어떤 그 대출 부분들이 이제 크게 좀 증가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대출 갖다가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제3금융 뭐 좀 좋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제3금융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뭐 대부업 쪽으로 이제 어떤 그 수요가 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좀 그 대부업체라고 할 수 있는 리드코프를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요. 좀 뭐 대부업의 어떤 대출 금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때는 뭐 연이율이 뭐 60%가 넘기도 했었었죠. 근데 얼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38%대에서 34%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 연이율이 좀 줄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그 리드코프에게 좀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도 볼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뭐 좀 영세한 이러한 그 대부업체들이 이제 그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는 이런 시장 구조의 개편에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차입금 조달이 좀 계속적으로 또 여력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대출은 앞으로도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대부업체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일본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PER이 한 20배 정도인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측면 속에서 좀 리드코프를 오늘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수익성 확대와 함께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고 있는 리드코프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니어스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